오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아무래도 지금 정치 현안은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재명 당 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을 네, 부결할 거냐, 가결될 것이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될 민주당의 정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또 뭐 우리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현 정치권을 싸고 있는 가장 큰 이슈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말이죠. 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거기서 반응을 보일 것이냐, 민주당 측에서. 네. 우선 그 국민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현실 정치라는 게 국민의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처리를 놔두고 여론의 흐름은 구속 수사해야 된다.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지금 모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갤럽에서 나왔는데 구속 수사해야 된다가 49%, 아니다, 불구속해야 된다는 41%. 그래서 지금 구속 쪽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서도 구속 수사를 아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판단컨대는 일단은 요번 그 구속에 관해서는 일단은 힘을 합쳐가지고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을 두고 며칠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소위 말해서 민주당 당 상임 고문들을 다 초치를 해서 의견 교환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일단은 단일적으로 가자. 그래서 부결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 권노갑 상임 고문의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또 뭐 김정민 의원이라든지 서른 의원 등등이 소위 말해 비명계에서 이거는 정면도 파라는 그런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요번이 그러니까 처음입니까? 두 번째죠. 요번이 이재명 대표는 처음이죠. 이재명 대표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그 앞에는 노웅래 의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 받아도 1심, 2심, 3심이 있듯이 이 사실 이 당대표이자 뭐 국회의원인 사람의 또 뭐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첫 단계부터 너무 심하게 가격을 했을 때 당이 입을 타격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때 또 동정론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등등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부결은 될 것이지만 첫 번째 거는 요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올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에 계속 들어올 때도 계속 이걸 부결시킬 것이냐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국민 여론은 갈수록 안 좋아질 겁니다. 사실 소위 말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이 소위 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의 마음을 지배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그 개인 물론 조국 때도 그랬고요. 김어준 같은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참 그 사람을 그 지키는 게 마치 그 우리 수령님 지키듯이 그냥
아주 그냥 하늘에 태양이 지는 듯한 예, 예.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막 사수 저는 사수 대열로 결사옹위를 하죠. 결사옹위를 하는 모습 보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상처나 어떤 이런 암세포나 안 좋은 거는 사람을 이렇게 외과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내고 그렇죠. 깨끗한 이미지로 지금이라도 빨리 출발하는 게 지금 너무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뭐 그런 생각에는 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공천을 치르고 더더욱이나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에 그 상처투성이인 당대표를 소위 말해서 지원 유세를 와달라고 그 유세차에 올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이제는 좀 있으면 지금 벌써 한 건은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재판이 이제 계속 기소가 되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기소가 되면서 계속 법정에 이제 불러다닐 텐데 그런 사람을 총선 간판으로 내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회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정치를 해봤지만은 그래도 지원 유세를 희망해서 모셔오는 분은 그래도 좀 간판이 그럴싸해야지 득표에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가지고는 절대로 어느 후보들도 그 유세차 안 세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총선 유세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끌고 가겠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권노갑 부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분 얘기도 이번에는 단일 대우로 밀고 나가고 요 다음에는 선당 후사 정신을 살려라. 그 말이 뭐겠어요?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 선당 후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너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스스로 법원에 나가서 판사 앞에서 네가 억울하다고 하면은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네 주장을 펼쳐서 소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판사가 좋다 해서 받아들이면은 불구속으로 끝나는 거고 아니다 너 소명 가지고는 도저히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가지고는 소명이 안 됐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은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근데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분이 이재명 의원이다 장 대표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반성까지는 아니고 반성까지는 아니고 이게 좀 자기 행실을 되짚어 보고 자기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전체 그러니까 단체 조직을 위해서 사실 희생하는 게 우리가 제가 좌파에서 많이 본 거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 이분은 조금 좀 좌파스럽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버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좌파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흔쾌히 버리는 그런 쪽으로 일부 우리가 봐왔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독재 정권에 한가하던 민주인사들이 한때는 좌파로 몰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소신을 위해서 뭐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구속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발적 자수해가지고 가서 구속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감옥 생활도 하시고 그게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아서 그분의 또 이름이 역사에 남겨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기대 난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거는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법률가로 봐서도 너무 양이 많고 또 너무 여러 개예요. 여러 개라서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이게 내가 이 사건에서 이렇게 말했다가 저 사건에서 그 말이 족쇄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방탄조끼를 입고 끝까지 가고 싶은 게 본인의 심정일 것이라서 자발적으로 법원에 나가는 건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AI를 쓰면 안 되나요? 자기 AI를 써가지고 자기 그거 갖다가 잘 네. 보관해놨다가 희망스럽은 얘기인데 법률상으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당에서 판단컨대 총선 전략상 당신이 희생해라라고 네네. 계속 압박을 하면 그때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비명계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사실 정치 이 현실에서 무슨 계보라고 하는 게 과거의 민주 소위 말하는 독재 정권에 한가하던 동교동, 상도동 예, 이런 예. 시들이 이전에서는 그 계보가 큰 그렇죠. 의미가 있고 그게 예, 예. 결집이 강했고 있었죠. 소위 예. 말하는 영속성이 맞습니다.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서 정치 판세를 읽어서 아,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정치 길을 가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라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이낙연 전 당대표가 지금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강연하는 모습도 나오고 네. 또 우리나라 외교 안보 현안도 언급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입에서 이제 내가 금년 6월 달에는 귀국한다고 약속을 했으니 예. 귀국을 하겠다고 아. 약속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늦추면 온갖 억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에 맞춰서 들어오겠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6월 달쯤 되면은 아마도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간에 일단 수사는 마무리되고 거의 100%가 다 기소가 될 거예요. 기소가 되면 그때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법정에 불려 나가고 그때마다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 사건이 크게 여러 개가 얽혀 있어서 내가 이 사건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가 이 사건이 이게 족쇄가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주눅이 든 상태로만 계속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더 이상은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로 둘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가 아마도 친명계 내부에서 나올 겁니다. 아니 표정은 지금 아직은 좀 담대한 표정을 짓고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참 흥미롭게 느꼈던 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얘기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자꾸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누구가 이러한 뭐 도둑질이나 무슨 뭐 사기나 무슨 폭력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건 간에 한 적이 전혀 없다. 한 적이 전혀 없다건 한 적이 있다건 계속 그 뭐 폭력 행위, 사기 행위, 무슨 행위라는 이름이 본인의 이름하고 계속 같이 섞여 나오면 공중파 방송에서 아무리 옹호를 하든 아니든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박히겠느냐. 다 안 좋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사람들이 그 친명계 사람들이 이제 이게 줄을 잡고 있던 줄을 이제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시점이 이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사건을 전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간에 사건을 전부 법원에 기소하는 그 시점이 아마도 6월 달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6월 달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고 어쩌면 그렇게 작년에 떠날 때 내가 6월 달에 들어갔던 얘기를 했는지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소위 말하는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서 6월 달 되면은 아마 후보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천 희망자들 현역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는 이재명하고는 손을 뻗고 새로운 당대표, 전당대표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겠나. 그리고 공천 국면에 본격 진입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게 제 기억으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 지지도가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당대표 되기 전에 이재명 의원보다 경선 때. 의원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네. 저는 좀 약간 기대를 좀 하긴 했거든요. 마지막 날이 거의 더블이었죠. 예, 62대 뭐 예. 24 이 정도 됐죠.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상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보다는 이낙연 전 총리를 세우는 것이 어떤 뭐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좀 개선시키고 혁신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좀 자신감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뭐 갤럽 조사 네. 믿을 만한 건 못 되지만은 지지도가 뭐 어느 정도 나올지 그런 거 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6월 달쯤 되면 음. 아마도 민주당의 이재명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네. 당내 압박에 의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대표에서 물러나고 나면 그 공백을 메꿀 마땅한 인물이 없어요. 마땅한 네, 인물이 네, 없어서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일단 앉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빨리 전당대회를 치른다든지 그런 걸 한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 당이 어떻게 이제 만일에 제가 이 소위 말해서 예상하는 대로 네, 이낙연 소위 말해 당 대표 체제가 구축이 되면 우리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가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 그것도 지금 매우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또 사람이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이낙연 당대표 체제로 갔을 때 또 바람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지 글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무엇보다도 그분 본인이 갖는 그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정감이 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을 좀 불안하게 봤던 지지자들 다시 결속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세월이 그분 연세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70대가 넘었는데도 그 연륜에서 오는 중후함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당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당 대표가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셨어요? 혹시 연구- 왜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A, B, C 플랜 어떤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 타이밍이니까 우선 되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3월 22일 지나면 이제 새로운 당대표 뽑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올 건가에 대한 플랜 A, 플랜 B 정도를 짜서 대응 논리를 빨리 만드는과 동시에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깜짝 질문이지만은 네. 단체 IQ의 합계 평균을 봤을 때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IQ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소위 말 국회의원 대수가 이제 자꾸 넘어갈수록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진영의 그 엘리트 그룹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자질 있는 의원들이 꽤 많이 보여요. 뭐 혹자는 이런 제 하는 말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럴 수 있죠.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소위 말해서 야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세력들은 조금 지적인 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지적인 그 영역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TV에 토론 나오는 패널들 보면 뭐 우리 쪽 패널이나 그쪽 패널이나 거의 학력 뭐 지적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외모상으로도 뭐 다 근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꼭 그 소위 말하는 이념 대결이나 진영 대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중도층을 어느 만큼 확보할 거냐, 그리고 외연을 어느 만큼 넓혀 나갈 거냐, 이쪽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쪽보다는 민주당이 더 잘하지 않겠다는 그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평균 하향화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뭘 믿었는지 뭐만 믿고 공부 안 한 것 같아. 평균 상향이 된 거지. 예? 민주당이. 하향 평균화된 것 같아요. 좀 옛날 민주당 같이 그런 전통 있는 날카로움이 없이 좀 다들 좀 전투력을 따지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보이는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질문을 해석한 거는 예. 소위 말해 지적 수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법안을 어필하는 거. 발의하는 거나 네. 뭐 하는 거 그것들이 옛날엔 지적이었는데 요즘은 억지 같은 예, 거 예. 막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점에서는 그거는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예,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69석이라고 하는 절대 예. 다수, 과반 다수를 가졌기 때문에 예.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 근데 아무거나 밀어붙이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다음 총선에서 그게 업보가 돼서 돌아올 거예요. 민주당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총선이 집권 여당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의석수가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봐요. 안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이요. 국민들이 지금 대내적으로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고 네네. 인생이 허덕거리는데 이게 꼭 정치권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네네. 대외적으로 너무 경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 경제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정치권을 어느 한쪽에 확 쏠리게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입법권 행사하는 지금 민주당처럼 그렇게 행사해버리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만큼은 균형을 맞춰주자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고 이제 그 국민의힘 당을 좀 나눠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라도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앞으로 가령 국민의힘의 당을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 당이 좀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개선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갖다가 결의를 갖춰야만 이 내년 총선 등등 앞으로의 정권 재창출 유지 등에 도움이 될 건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겠죠. 어느 국민이든 간에 당과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이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어느 국민에게 얘기해도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은 꼭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에게 너무 과도한 권력을 당이 밀어주게 되면은 그건 결국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 가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그 소위 말해서 참모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 대통령 주변의 참모라는 게 결국 그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가 행정 독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견제와 균형을 맞출 거냐? 그걸 하려면은 저는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정말 경륜이 있고도 국가의 앞날을 쭉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적어도 국무총리급 정도의 경륜을 갖춘 사람을 앉혀가지고 실질적인 소위 말해서 요즘 용산대라는 말을 씁니다. 용산대에서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앉혀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무수석 자리를 그래야만이 그 정무수석이 이 당과 용산대를 잘 호흡을 맞추면서 그렇게 융화를 해 나가지. 지금 대통령이 너무 모든 일에 그냥 자기가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는 물론 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나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과 정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이 지금 아직 체제가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면에 나선다고 봅니다만은 앞으로는 대통령은 아주 큰 것만 다루는 이선보다는 더 높은 데 가르치고 국내나 국외나 어떤 하여튼 정책 현안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앞장을 그렇습니다. 서고 국무총리. 장관들이 밀어주고 그다음에 당은 당대로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중심이 돼서 정책의장하고 당정 간의 긴밀한 협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 윤활유를 소위 말해 윤활유 치면서 소통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거는 국무총리급의 정무수석을 앉혀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정무수석이 한 5선 정도의 경륜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 예상대로 만약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당 대표를 앉게 되면 적어도 이낙연 정도의 경륜이 있는 정무수석이 앉아야만이 민주당 돌아가는 걸 꿰뚫고 보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당 대표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소통해야죠. 대통령 못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누구라도 만나야 될 거예요. 수시로 저 민주당 당 대표를 만나려 하면 그 정도의 캐리가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난하게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당 대표가 이제 결정이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리를 다 잡고 있고 정무수석 그럼 국무총리 현재 국무총리를 하시고 계시는 분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평가는 아니고 국무총리의 역할이 어떨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 파트는 이제 소위 용산대의 정무수석이 여야를 아울러서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고요. 정책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륜을 갖춘 그런 분이 맞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도 과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비교적 균형 감각도 있고 좀 식견도 넓고 한데 아쉬운 점은 이제 국무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데 한가지 좀 총리의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죠. 근데 만일에 총리의 역할을 주면 아마 한덕수 총리도 무난하게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제 관료 중에서 한덕수 총리를 따르는 분들이 꽤 많은 거로 저도 경험을 그렇게 했고 평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 민생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키워주는 쪽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들한테 우리가 부탁할 건 아니고요. 뭐 저도 국민 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국민의힘 당이 사실 우리가 민주당 편들라고 나온 건 아니라서 우리 정체성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떠한 자세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강조점을 좀 왜냐면 한 번 얘기해서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제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참 불경스럽고 외람되지만은 뭐 어쨌든 객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키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성장 과정과 또 인격 또는 뭐 활동 분야는 검찰은 알지만 그 활동 분야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대통령 스스로가 좀 일단 우리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좀 강화해서
우리 당원들 입에서 아 훌륭한 대통령이고 그분이 생각이 이렇더라 하는 그런 걸 좀 좀 하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바쁘겠죠. 네네. 바쁜데 그래도 시간을 좀 내서 우리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뭘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그 정책의 방향성이나 지향점을 또 정책이 갖고 있는 함의 이런 내용들을 누가 홍보를 해줘야 될 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적 조직으로 홍보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네. 우리 80만 당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 사이에 설파해 나갈 때 그 네. 대통령의 뜻이 국민에게 우뚝 서게 되는 네. 것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과의 접촉 면적을 좀 빨리 넓게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려면은 우선 우리 당 내에 그 전직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전직 장차관들도 네네. 있고 지도지사도 있는데 이런 분들부터 현역들이야 뭐 수시로 접촉할 수 있는 거고, 소위 말해서 일단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뭐 용산대로 한번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이제 시발점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당원, 네, 여성 맞습니다. 당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직능별로 예. 그런 지역별로 하는 예. 거는 그 다음 우선은 그래도 어느 지역이든 어느 자기 몸담았던 조직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지도지사, 지자체장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빨리 소집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은 이렇고 나는 이런 목적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다. 네네. 도와달라.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상당히 늦었어요. 늦어서 그것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아마도 새로운 당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네네. 아마도 새로운 당 대표도 그런 걸 건의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뽑히는 당 대표도 자기의 그 우군 세력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 전당대회를 치를 때 자기 밀어주었던 그 우군만 가지고는 당을 못 끌고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편에 섰던 우리 당원들 끌어모아야 되고 어쨌든 다 끌어모으려고 그러면은 당 대표 혼자 힘만 건 안 돼요. 그럴 때는 대통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럴 때야말로 대통령한테 손을 벌리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누이 좋고 매우 좋다. 그래서 80만 당원이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는 선봉에 서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말 들으니까는 아주 마음이 놓이고 그냥 그렇게만 되면은 진짜 금상첨화고 다 천하를 진짜 다 얻은 것 같은 지금 기분이 지금은 들어요.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그 우리 그 지금 현직에서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또 우리 얘기를 또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자유원정 포럼 TV가 그런 역할에 그 앞장을 서 나가야죠. 그렇게. 최 박사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희망을 많이 갖고 또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오늘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또 참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